안녕하십니까. 안세해금의 대표 방정호 인사입니다. 오늘 688강은요. 법인이 지급하는 각종 사업소득과 지급이자의 과세 방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가 있다면 총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 원가가 있고 거기에 실적 보수나 이런 근로 보수가 있고 그게 사업수익이라고 해요. 3.3% 원칙인수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떤 금전 대여 외부로부터 금전을 받은 거에 대한 지급이자가 나오는데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과세 방법이 좀 틀리죠.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소득 신고가 한참인 오늘 어버이날인데 한번 해보게요. 우리 안수지행전은 5월 8일자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원전으로 출력을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이 세무조사 받는 업체 중에서 기획부동산 같은 게 한가되어 있어요. 기획부동산들이 이제 우리 열심히 땅을 팔이라고 활동에 대한 소득을 많이 지급을 해요. 땅 판매한 금액에 대한 땅 원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 이제 이거를 열심히 팔기 위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주는 실적 보수가 있고 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조달한 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자 금액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거가 금전, 예수금, 가수금, 선수금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한 지급이자 나오는데 이제 금융 전주들, 자금 전주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개인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그 과세가 차이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념적인 이렇게 사업소득은 각종 사업행위나 활동 그런 거에 대한 보수고 이자수득은 각종 금융행위에 대한 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업소득은 적극적 특성행위는 액티브한 소득이고 이자수득은 이제 금전적 대여에 대한 패시브한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급 상황을 판단할 때는 이제 사업소득은 그 수득자의 실제 활동, 성격, 실적 뭐 이런 거에 비례로 이제 이렇게 지급되는 계산 명수가 있고 단 이제 금융소득은 수득자의 여러 가지 금전, 예수금, 자금, 선금, 차입금, 대여금 뭐 이런 거 같은 개념으로 이제 거기에 그 은행 통장에 이렇게 메모가 많이 돼 있으면 이제 그것이 바로 금융소득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득자의 특성은 이제 이 사업소득은 이제 실제 활동하는 영업사원들 다수의 소규모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이 이자소득, 금융소득은 이제 어떤 금융 전주들이 돈을 대여해 준 거에 대한 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급자 입장에서 볼 때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은 총 지급액의 3.3% 원칙에서 하면 되는데 이제 금융소득은 총 지급 비영업 대금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빌려주는 은행에서 우리가 빌릴 때는 돈을 이제 이자를 15.4%를 내지만 이제 이렇게 금융 이런 이 비영업 대금에서는 25%가 원천징수 세금이고 여기에 지방주민세가 붙어가지고 27.5% 원천징수 합니다. 물론 25%는 나중에 과세소득 계산할 때 빼주는 손납세액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보통 그 사업실적 소득은 이제 판매 관리비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넣고 금융소득은 영업비용 중에서 지급이자 계정으로 넣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자의 소득 계산할 때는 이제 사업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총 받는 총액에서 자신의 활동 원가를 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순 경비율 또 기준 경비율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소득을 계산하는데 이 금융 이자 소득에서는 이제 총액이 그냥 과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는 아무리 내가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이자 소득을 차감하거나 이자 비용을 차감하는 원가 인정이 하나도 안 되고 총액이 과세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업소득을 처리하면 이제 세금이 낮아지니까 가급적 이 금융소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람들이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려고 할 거고 세무서에서는 이쪽에 있는 것 중에서 금융소득은 뽑아내서 일로 과세하면 크니까 원칙인수도 크고 저쪽 상대방 세사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갈등이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세무조사할 때 쟁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소득은 대응 경비 없이 총액이 그냥 금융소득 과세가 돼가지고 세율 6%부터 45%에 적용한 다음에 보통 이제 꽤 되면은 전주들은 뭐 1년에 이런 돈들이 몇 억씩 되겠죠. 거기서 35% 45% 적용한 다음에 금융소득 과세하고 나서 25% 원천을 빼 나머지 한 20%를 더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네 받는 소득이 활동에 따라서 소득이냐 그럼 사업소득이고 금융 예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소득이냐 그럼 이자 소득이냐 구분해가지고 첫째 이자를 구분해야 그 지급자 쪽에서의 그 기획부동산도 세금 문제가 없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세금 문제가 없던 그런 확실한 상황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